할머니, 우린 밥 값낸 거 아니었소. 여기 올 이유를 산 거지. 74살 순덕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게 문 앞에 놓인 봉투, 그 안에 든 돈과 쪽지. 할머니, 우린 밥값을 낸 게 아니라 외로움을 팔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머니께 진 빚이에요. 10명 넘는 손님들이 모아준 돈이었어요. 순덕은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텅 빈 집에서 매일 밥을 먹던 그녀가 외로워서 시작한 3,000원짜리 김치찌개 가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는 내가 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받은 거였구나.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순덕이라고 해요. 남편 철수하고 45년을 살았어요. 자식은 없었어요. 젊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했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가끔 가게 일도 도왔고요. 남편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순덕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정말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근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그렇게 떠났어요. 순덕아, 미안해. 먼저 간다.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에 밥을 차려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친구들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지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부부끼리 손잡고 걷는 사람들이 보여서 더 외로웠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자고.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조용히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여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년 전 가을이었죠. 저녁 5시쯤 됐을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은 김치찌개나 끓여 먹을까? 돼지고기 조금 넣고 두부 넣고 파 넣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참 정겹더라고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끓였어요. 큰 냄비 가득 끓였거든요. 에이, 내일 또 데워 먹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벗어 상을 차렸어요. 근데 밥을 떠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게 끓여졌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해주던 맛 그대로였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거 같이 먹었을 텐데. 혼자 중얼거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 가게를 해볼까? 작은 가게, 김치찌개 파는 가게. 값은 아주 싸게 받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작은 가게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옛날에 구멍가게였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째 비어 있었거든요. 여기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월세가 얼마예요? 40만 원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뭐 하시려고요? 김치찌개 가게요. 작은 거. 아, 그러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날 오후에 부동산 아저씨 만나서 가게를 봤어요. 작았어요. 평수로 치면 5평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엔
딱 맞아 보였어요. 여기 테이블 4개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할머니, 장사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해보려고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계약금 100만 원 주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붙어 있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가게 하나 하려고 김치찌개 파는 거 당신이 좋아하던 거 맛으로. 혼자 먹기 외로우니까 같이 먹을 사람들 만들려고. 남편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가게를 준비했어요. 중고로 테이블 4개 사고 의자 16개 샀어요. 냄비 큰 거 2개. 가스레인지, 냉장고 다 합쳐서 200만 원 들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좀 있었거든요. 여보, 이 돈으로 가게 시작할게. 괜찮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가게 문 앞에 간판을 달았어요. 순덕이네 김치찌개 3,000원. 친구 남편이 목수였는데 부탁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간판을 달고 나니까 정말 가게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2년 전 10월 15일이었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어요. 김치찌개를 큰 냄비 가득 끓였어요. 양념이 딱 맞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어요. 여보, 오늘 손님 한 명이라도 오면 좋겠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까지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뭔가 기대도 됐어요. 내일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기다렸어요. 11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 김치찌개 파는 데 맞아요? 네, 맞아요.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구석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얼른 김치찌개 한 그릇 떠서 갖다 드렸어요. 밥도 푸짐하게 담아드렸고요.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 맛있네요. 우리 집사람 손맛이랑 똑같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김치찌개를 다 드시고 3,000원을 주셨어요. 잘 먹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네, 또 오세요. 할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저는 3,000원짜리 지폐를 한참 바라봤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번 돈이었거든요. 남편 철물점 일 도울 땐 남편이 돈을 받았지 제가 직접 손님한테 돈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여보, 나 돈 벌었어. 3,000원. 가게 구석에 남편 사진을 작게 붙여놨거든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오셨어요. 정확하게 11시에 오셔서 김치찌개 한 그릇 드시고 가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한 명 더 늘었어요. 할아버지 친구분이었어요. 여기 소문났어요. 싸고 맛있다고.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김치찌개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5명으로 늘었어요. 다들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저는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외웠어요. 첫 번째 오신 할아버지는 이름이 영수였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수요. 박영수. 아, 영수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김치찌개를 파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수 할아버지 그릇에만 파를 듬뿍 넣어드렸어요. 두 번째 오신 할아버지는 만수였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김치를 덜 익은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따로 준비해뒀어요. 세 번째 오신 분은 할머니였어요. 이름이 정순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요. 할머니, 저랑 똑같네요. 그러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점순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자꾸 눈물을 닦았어요.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우리 남편도 김치찌개 좋아했거든요. 저는 정순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남편도 김치찌개 제일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네 번째는 철호 할아버지였어요. 철호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딸이 미국에 있대요. 1년에 한 번 온대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딸이 거기서 잘 사는데. 다섯 번째는 순자 할머니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랑 같이 사시는데 남편이 치매였대요. 말이 안 통해요. 매일 혼자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다들 외로운 거예요. 저처럼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가게에 오는 거였어요. 3,000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해서요. 저는 손님들 이름을 외우고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어요. 영수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파 많이 넣어드릴게요. 만수 할아버지, 김치 덜리는 거 여기 있어요. 점순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손님들도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순덕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도 할머니 보면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2달이 지나자 손님이 10명으로 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꽉 찼어요. 테이블 4개 다 앉으면 16명인데 한꺼번에 다 오시진 않으니까 교대로 앉아서 드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큰 냄비 2개 가득 끓였어요. 재료비가 하루에 10,000원쯤 들었어요. 손님이 10명 오면 3만 원 받으니까 2만 원 남는 거죠. 거기서 가스비, 전기세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3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겐 자식이 없지만 조카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미영이에요. 미영이는 서울에 살아요. 결혼해서 애 2 키우고 있고요.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지?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이모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우리 가게로 와. 이모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가게요? 무슨 가게요? 아, 이모가 요즘 작은 가게 하거든. 네? 이모가 장사를요? 미영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김치찌개 파는 거야. 한 그릇에 3,000원. 재미있어. 이모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시작한 거야. 외로워서요? 응.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서 같이 먹을 사람들 만든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영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음 주 미영이가 내려왔어요. 점심시간에 가게로 왔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이모, 여기가 가게예요? 응, 작지? 근데 이모한텐 딱 맞아. 마침 손님들이 다 차 있었어요. 영수 할아버지, 만수 할아버지, 점순 할머니, 철호 할아버지 다들 김치찌개 드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모, 손님이 많네요. 응, 요즘 이렇게 매일 오셔. 미영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김치찌개 한 그릇 떠서 갖다 드렸어요.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이모. 미영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모,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 이모 솜씨지. 미영이는 김치찌개를 다 먹었어요. 이모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뭐? 이모 이거로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돈 거의 안 남어.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빼면 하루에 10,000원도 안 남는 것 같아. 네? 그럼 왜 하세요? 말했잖아. 외로워서. 이모는 돈 필요 없어. 이모 연금도 나오고 너희 삼촌이 남긴 보험금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안 힘들어. 오히려 재미있어. 손님들 얼굴 보면 이모가 행복해지거든. 미영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행복하시면 됐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3개월 동안 가게를 하면서 거의 돈이 안 늘었어요. 아니, 오히려 줄었어요. 재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전기세도 많이 나왔거든요. 월세 40만 원에 재료비 한 달에 30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한 달에 80만 원이 나가는데 수입은 6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적자였던 거죠. 여보, 이거 문제네. 남편 사진을 보면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모 보험금 다 말리겠어. 근데 가게 문을 닫고 싶진 않았어요. 손님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영수 할아버지가 김치찌개 드시면서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모습. 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마워요 라고 하던 모습. 그 얼굴들을 생각하면 가게를 닫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영수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기... 왜요? 사실 요즘 가게가 좀 어려워서요. 적자가 나거든요. 영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적자요? 그럼 왜 3,000원만 받으세요? 그냥 비싸게 받기가 싫어서요. 할아버지들 부담스러우실까봐.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그럼 5,000원 받으세요. 3,000원은 너무 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들 돈 많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거지는 아니에요. 5,000원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3,000원 그대로 할게요. 이모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오후 만수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돈을 더 낼게요. 점순 할머니도 초로 할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자존심이었어요. 제가 돈 때문에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건데 돈 얘기가 나오면 뭔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보험금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이제 7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넉 달 동안 300만 원을 쓴 거죠. 이렇게 하다가 1년도 못 버티겠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가게는 계속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 얼굴 보는 게 좋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모, 저 다음 주에 또 내려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이모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와. 다음 주 토요일 미영이가 남편이랑 같이 내려왔어요. 미영이 남편 이름은 준호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둘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호도 왔네. 네, 이모.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모,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이모, 가게 그만두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모 지금 적자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다간 이모 노후 자금 다 없어져요. 제가 말했어요. 이모 괜찮아. 연금도 나오고. 이모,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병원비는요? 준호가 거들었어요. 이모님, 미영이 말이 맞아요. 지금이라도 가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모는 뭐하고 살아?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봐? 혼자 밥 먹고?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외로우시면 전화하세요.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전화로 외로움이 달래지니? 사람을 봐야지. 얼굴을 봐야 외로움이 달래지는 거야. 이모, 미영아, 이모 마음 알아줘. 이모는 지금 행복해. 가게 하면서 정말 행복하거든. 미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 저도 이모 행복하신 거 알아요. 근데 걱정돼요. 이모 혼자 계신데 돈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모님,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게는 정리하세요. 제가 화를 냈어요. 이모가 구걸하는 사람이야? 용돈을 왜 받아? 이모는 아직 팔팔해. 돈도 벌 수 있어.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모, 제발요.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안 돼. 이모는 가게 계속 살 거야. 이모. 미영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모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저희가 이모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모가 고집이 센 게 아니야. 이모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생긴 거야. 그걸 왜 몰라줘? 살아있는 이유가 가게예요? 그래, 가게야. 거기 가면 이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모가 끓인 김치찌개 먹으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다고.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 그 사람들은 싼 값에 밥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모를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모,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3,000원에 김치찌개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싸니까 오는 거예요. 이모가 가게 문 닫으면 다른 데 가겠죠. 미영아, 이모, 제발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미영이를 말렸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근데 미영이는 계속했어요. 오빠, 이모가 정신을 못 차리시잖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일어섰어요. 너희들 나가줄래? 이모, 나가. 이모 집에서 나가.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모, 제발요. 저희 말 좀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이와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이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가. 둘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사람들은 싼 값에 밥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손님들은 그냥 싸니까 오는 걸까요? 저를 좋아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미영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착각한 걸까요? 다음 날 월요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미영이 말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싸니까 오는 거겠지. 영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김치찌개만 갖다 드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점수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들은 밥을 다 드시고 나가셨어요. 3,000원씩 주시고요. 저는 돈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돈이 아까운 걸까? 그래서 오는 걸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손님들한테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냥 김치찌개만 갖다 드리고 돈만 받고 손님들도 이상하게 느꼈는지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영수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대답 없이 설거지만 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 만에 200만 원이 더 줄어든 거예요. 여보, 이거 정말 문제야.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모가 착각했나 봐. 사람들은 그냥 싸니까 온 거겠지. 다음 날 결심했어요. 가게 문을 닫기로요. 더 이상 돈을 까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할머니, 네? 오늘 할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다 모였어요. 10명이요. 저는 김치찌개를 다 갖다 드리고 가게 한가운데 섰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손님들이 저를 봤어요. 저 가게 문 닫으려고요. 네? 영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네, 죄송해요. 저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요. 점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요. 만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못하겠어요. 절호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돈 때문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적자가 계속 나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영수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더 넣을게요. 5,000원, 아니 10,000원 넣을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점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우리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발요. 문 닫지 마세요. 우리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거 너무 외로워요. 만수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그래요. 여기 오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매일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게 가족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들, 영수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할머니, 우리가 도울게요.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체리비도 우리가 나눠낼게요. 제발 문 닫지 마세요. 손님들이 다 일어나셨어요. 다들 저를 보면서 간청했어요. 할머니, 제발요. 문 닫지 마세요. 우리 여기 말고 갈 데 없어요. 혼자 집에서 밥 먹는 거 너무 외로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손님들도 같이 울었어요. 점순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가지 해결해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지 못했어요. 손님들이 끝까지 있으면서 저를 설득했거든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물 흘리던 점순 할머니, 간청하던 영수 할아버지, 제 손을 잡던 만수 할아버지. 나는 뭐 하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게에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현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뭐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안을 열어봤어요. 돈이 들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더라고요. 쪽지도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쪽지를 펼쳤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영수 할아버지 글씨였어요. 할머니, 우린 밥값 낸 거 아니었소. 여기 올 이유를 산 거지. 할머니 덕분에 우린 외롭지 않았소. 이건 우리가 할머니께 진 빚이요. 받아주시오. 영수 올림. 제 손이 딸렸어요. 돈을 세어봤어요. 50만 원이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50장이요. 손님들이 모아준 거였어요. 10명이 각자 5만 원씩 모아준 거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가게로 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큰 냄비 2개에 가득 끓였어요. 돼지고기도 평소보다 많이 넣고 두부도 듬뿍 넣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해야지. 11시가 되자 영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제 얼굴을 보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여셨네요. 네, 할아버지. 제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 곡. 영수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요.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일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외로웠어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그런데 할머니 가게 생기고 나서 우리한테 가족이 생긴 거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였어요. 만수 할아버지, 점순 할머니, 철호 할아버지, 순자 할머니. 다들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여섰네요. 네, 여러분 덕분에 여는 거예요.
저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갖다 드렸어요. 평소보다 푸짐하게 담았어요. 고기도 많이, 두부도 많이. 점순 할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오늘 특별히 맛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끓였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머니, 그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러분 덕분에 계속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어떻게요? 영수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값은 3,000원 그대로 받을게요. 대신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우리 다 같이 가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로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우리가 놀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그날부터 가게가 달라졌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청소를 해주셨어요. 점순 할머니는 반찬을 싸와서 나눠주셨어요. 철호 할아버지는 김치를 담가 오셨어요. 가게가 진짜 우리 가게가 된 거예요. 제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가끔 봉투를 놓고 가셨거든요. 할머니, 이거 재료비에 보태서요.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그냥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받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그 돈으로 재료를 더 좋은 걸로 샀어요. 고기도 더 좋은 걸로, 김치도 더 맛있는 걸로. 손님들이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요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점점 더 활기차졌어요. 손님들이 늘어서 15명이 됐어요. 테이블을 하나 더 놓았어요. 5개로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꽉 찼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는 매일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저예요. 응, 미영아. 이모,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죄송해요. 괜찮아. 미영이가 이모 걱정해서 그런 거 아는데 뭐.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가게도 잘 되고 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이모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 와.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다음 주 토요일, 미영이가 혼자 내려왔어요. 가게로 바로 왔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모, 손님이 더 많아졌네요. 요즘 이렇게 많어? 미영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다 있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만수 할아버지는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점순 할머니는 김치를 나눠주고 계셨고요. 미영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미영이한테 김치찌개를 갖다 드렸어요.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이모. 미영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모, 지난번보다 더 맛있어요. 그치? 요즘 재료를 더 좋은 걸로 써서 그래. 재료를 더 좋은 걸로요? 돈은 괜찮으세요? 요즘 손님들이 도와주셔서 괜찮아. 미영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 같았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만수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러 갈까요? 좋아요. 밥 먹고 같이 가요. 점순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요? 같이 텔레비전 봐요. 좋아요.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재미있죠.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모, 왜? 이모가 말씀하신 거 이제 알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이유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이모는 이 사람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어. 외로움을 달래줬고 가족을 만들어줬고.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모가 외로운 줄 몰랐어요. 괜찮아. 미영이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는 미영이 가족 챙기느라 바빴잖아. 그래도 이모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이모 외롭지 않아. 이 사람들이 있잖아. 손님들이 밥을 다 드시고 나가셨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다 해놓으셨고 만수 할아버지가 청소를 다 해놓으셨어요. 미영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모, 정말 가족이네요? 그치, 우리 진짜 가족이야. 미영이가 일어나서 보고로 왔어요. 이모,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이모, 저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같이 일해야죠. 미영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집까지 따라왔어요. 이모, 오늘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이모가 할게. 이모, 제발요. 제가 하고 싶어요. 미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알려준 레시피 그대로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미영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참 정겹더라고요. 조금 있으니 미영이가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이모, 드세요. 고마워, 미영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이 괜찮았어요. 제 맛이랑 비슷했어요. 미영아, 맛있다. 정말요? 이모 레시피 그대로 했어요. 우리 미영이 요리 실력 늘었네.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모, 저 이제 자주 내려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래, 올 때마다 우리 가게로 와. 이모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네, 이모. 그리고 이모, 사랑해요. 미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모도 사랑해, 미영아. 둘이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왔어요. 가게는 여전히 잘 됐어요. 손님이 20명으로 늘었어요. 테이블을 6개로 늘렸어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꽉 찼어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고요. 어느 날 오후 영서 할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요. 할머니, 우리 다 같이 소풍 갈까요? 소풍이요? 네, 날씨도 좋고 우리 다 같이 나가서 김밥 싸먹고 어때요? 손님들이 다 좋다고 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할머니, 김밥은 우리가 쌀게요. 그렇게 다음 주 토요일에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장소는 동네 뒷산이었어요. 높지 않아서 어르신들도 오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다들 가게 앞에 모였어요. 20명이요. 김밥도 다들 조금씩 쌌어요. 저도 김치찌개를 보온병에 담아갔어요. 산을 올라가면서 다들 웃고 떠들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할아버지들이 더 천천히 가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영수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만수 할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점순 할머니와 순자 할머니는 나란히 걸으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다들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김밥을 꺼내서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나눠줬어요. 따뜻한 거 드세요. 와, 할머니 여기까지 이걸 가져오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식구들인데.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영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사진이요? 네, 기념으로요. 우리 가족 사진.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들 모여서 섰어요. 하나, 둘, 셋. 착각!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20명이 다 웃고 있었어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점순 할머니가 제 옆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남편 떠나고 나서 매일 외로웠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만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다 외로웠잖아요. 근데 할머니 가게 생기고 나서 우리한테 가족이 생긴 거예요. 철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딸이 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면 외롭지 않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치매여서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 위로가 돼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영수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그럼 우리 약속해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자고. 가게에서 매일 밥 먹고 가끔은 이렇게 소풍도 오고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다들 박수를 쳤어요. 좋아요. 약속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소풍은 정말 행복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산에서 놀았어요.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가게를 연 이유가 뭔지를요.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가게를 열었는지.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는 거. 그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거야. 남편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 둘씩 오셨어요. 할머니, 어제 소풍 재미있었어요? 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또 가요? 그래요. 자주 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꽉 찼어요. 20명이 다 모였어요. 김치찌개를 나눠드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겨울이 왔어요. 가게를 연 지 1년하고 2달이 지났어요. 손님은 25명으로 늘었어요. 테이블을 7개로 늘렸어요. 가게가 좁아서 옆 가게도 얻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도와줬거든요. 할머니, 옆 가게 비었어요. 월세는 똑같이 40만 원이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월세가 이제 8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재료비도 우리가 더 낼게요. 결국 옆 가게까지 얻었어요. 테이블을 10개로 늘렸어요. 이제 40명이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손님이 계속 늘었어요. 소문이 났나 봐요. 거기 가면 밥값이 싸대. 근데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대. 할머니가 정말 친절하시대. 손님이 30명, 35명, 40명으로 늘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렇게 많은 손님을 어떻게 다 받아? 근데 손님들이 도와줬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주방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해주셨고 만수 할아버지는 테이블을 닦아주셨어요. 점순 할머니는 반찬을 나눠주셨고 철호 할아버지는 손님을 안내해주셨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전화했어요. 이모, 서문 들었어요? 가게 앞에 줄이 선대요? 요즘 그래. 이모, 대박이네요.
저도 내일 내려갈게요. 남편이랑 같이요. 그래, 와. 다음 날 미영이가 남편 준호랑 같이 왔어요. 가게 앞에 줄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모, 이게 뭐예요? 요즘 이래. 준호가 말했어요. 장난 아는데요? 40명은 넘어 보이는데? 미영이와 준호도 줄을 섰어요. 30분쯤 기다려서 들어왔어요.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웃고 떠들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이모! 저는 미영이를 보고 웃었어요. 미영아, 어서 와. 자리 여기 있어. 미영이와 준호가 앉았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갖다 드렸어요.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이모. 미영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모, 여전히 맛있어요. 그지? 이모 솜씨는 변하지 않지?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손님을 다 받으시다니. 준호야, 이모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지. 영수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만수 할아버지가 테이블을 닦고 계셨어요. 점순 할머니는 반찬은 나눠주고 계셨고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가족 같아요. 맞아, 우리 진짜 가족이야. 밥을 다 먹고 나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이모, 저도 가족이잖아요. 미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준호도 따라 들어가서 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미영이는 제 가게를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 거죠. 제 마음도 미영이 마음도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미영이 준호랑 같이 집에 갔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모, 제가 1년 전에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모가 외로우신 거 몰랐고 이모한테 가게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어요. 제가 미영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미영이 잘못이 아니야. 이모도 처음엔 몰랐어. 외로움이 뭔지, 가족이 뭔지. 이모, 근데 이젠 알아.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더라고. 매일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게 가족이야. 준호가 말했어요.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오늘 가게에서 느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그치? 우리 진짜 가족이지.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모, 저도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2번은 꼭 올게요. 고마워, 미영아. 근데 미영이도 바쁘잖아. 아니에요. 이모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저는 미영이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셋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와 준호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떠나기 전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이모,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알았어. 걱정 마. 사랑해요, 이모. 이모도 사랑해. 미영이가 떠나고 나선 저는 가게로 갔어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큰 냄비 5개에 다득 끓였어요. 요즘엔 손님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끓여야 했거든요.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30명, 40명, 50명. 영수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하면 되죠. 만수 할아버지, 점순 할머니, 철호 할아버지도 하나 둘씩 오셨어요. 다들 주방에 들어와서 일을 도웠어요.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반찬도 나눠주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 나갔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정신없었네. 영수 할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아니에요. 행복해요. 저도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만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점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밥도 먹고, 가족도 생기고.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덕분에 이모가 외롭지 않거든요. 철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거라는 거요. 아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외로움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나눠 가지는 거라는 걸요. 손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녁 손님들이었어요. 할머니, 저녁에도 여세요? 네, 요즘 저녁에도 손님이 오셔서요. 영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해지셨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가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영수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이제 알았어. 줄이 생긴 이유를요.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야. 함께를 느끼러 오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러 오는 거지. 나도 그랬고, 저 사람들도 그래. 남편 사진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말했잖아.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당신 떠나고 나서 알았어. 혼자는 안 되더라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모가 가게를 연 거야.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이 되는 거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서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외로운 사람들, 함께를 찾는 사람들. 이모가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야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가게 안이 환해졌어요. 저는 창문 밖을 봤어요. 벌써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괜찮아요. 행복한 바쁨이에요. 저도요. 여기 오면 행복해요. 저도요, 할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만수 할아버지, 점순 할머니, 철호 할아버지도 하나 둘씩 오셨어요. 다들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꽉 찼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혼자 집에서 외로워하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외로워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쏟아졌어요.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